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전현수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명상의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관심을 보이고 심지어는 빌 게이츠도 명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많은 지도자들이 명상에 관심을 가지고 또 명상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지도자들은 그런 걸 빨리 캐치한다고 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의 어머니, 할머니 세대는 한글을 모르면 까막눈이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공감 능력, 공감을 하지 못하면 문맹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명상을 모르면 살아가는데 불편하고 힘든 그런 문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명상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이때 명상을 전문가들을 모시고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고 또 거기에 저도 동참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참 기쁩니다. 오늘 저는 제가 명상하고 관련된 생각해 보면 1985년에 처음으로 명상을 시작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때는 불교 공부 중심이었고 명상은 조금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미얀마를 가서 명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명상이 과연 무엇이고 왜 우리한테 필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명상은 여러 전문가들이나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동안에 쭉 경험하고 또 명상으로부터 도움도 받고 한 것을 바탕으로 볼 때 명상은 이런 것이다 하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명상은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므로 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그 괴로움, 이걸 해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몸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떤 건지, 몸은 어떤 것이고 마음은 어떤 것이고 하는 몸과 마음의 속성을 잘 알아서 몸과 마음에게 오는 그런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존재,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한 올바른 알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잘 알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명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명상을 우리가 잘 하려면 우선 세상이 어떤 건지 또 우리 존재가 어떤 건지를 잘 알려면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랜 습성으로 생각으로서 이건 이럴 것이다. 그리고 또 자동적으로 그저 어디서 들은 거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명상에 대해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있는 그대로 보는 노력을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래 보면 우리 몸과 마음은 사실 몸과 마음이 어떻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는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보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 또 어디서 들은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 되면 우리 몸과 마음에 맞지 않게 살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게 되고 그로 인한 괴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연은 인간이 눈을 뜰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그래서 자연은 항상 어떤 자기의 어떤 모습, 본질, 속성을 보여주는데 사람이
눈을 안 뜨고 안 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미얀마를 가서 한 달간 하루 종일 명상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보니까 몸과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의 어떤 본질 핵심은 잘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잘 관찰하는 겁니다. 어떤 그 관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영향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잘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명상은 과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학이라는 게 본질이 보면 관찰입니다. 관찰과 어떤 그 실험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똑같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 그것만이 사실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는 명상과 과학은 상당히 어떤 일치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주제도 명상은 과학이다 하는데 저는 참으로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과학은 주로 물질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물질 현상을 잘 보고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고 밝혀내서 우리에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추운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히터를 만들어내고 또 더운 걸 싫어하니까 에어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실들을 밝혀내고 그것을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이용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명상도 과학입니다. 근데 어떤 과학이냐면은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이 어떤 걸 정확히 아는 과학, 특히 마음에 대한 과학입니다. 근데 이제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우리는 굉장히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과학에서 밝혀낸 어떤 법칙이나 어떤 그 속성 이런 것을 우리 생활에 잘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이 마음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명상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 그것을 우리 생활에 순간순간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명상은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과학을 통해서도 다 앞으로 증명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존재를 잘 보면요, 우리 존재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생기는 일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우리가 다 경험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은 좀 안락하고 편할 때도 있지만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 괴로움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2013년에 미얀마를 가서 좀 몇 달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미얀마는 굉장히 좀 덥고 그 센터는 숲속에 있어서 열악했습니다. 그때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참 살아있다는 게 괴로움이구나. 순간순간 이래 존재하는 게 괴로움이구나. 모기도 많습니다. 모기도 물고 밥 먹으려면 줄을 엄청 길게 서야 됩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인간의 역사란 것은 이 인간이 괴로움을 어떻게 좀 줄이보고자 하는 노력의 역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것도 좀 안 춥게 만들고 더운 것도 안 덥게 만들고 배고픈 것도 좀 해소하고 그런 어떤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명상은 오늘날의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오래전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덜 괴롭나, 이 신체적인 걸 포함해서 정신적인, 특히 정신적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상이 발달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명상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상은 제가 볼 때는 여러 이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가톨릭, 여러 어떤 종교, 또 어떤 지역, 문화, 또 그런 걸 떠나서 사람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 명상이 존재해 왔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요즘 많이 하는 자해 명상 같은 경우는 화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내가 화를 좀 줄일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해 명상이 있다. 그래서 그걸 나도 좀 해보자 해서 된 거고, 또 어떤 다른 기독교 계통의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수단으로서 어떤 명상을 이용도 하고, 하여튼 여러 형태로 이 명상은 존재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 10년 이전만 해도 수행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때 점차 이제 명상이 좀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수행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명상을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저 경우는 오늘날의 이런 세계적으로 명상이 많이 유행하게 된 이런 추세하고는 관계없이 우연히 불교를 만나고 불교가 저 나름대로는 진리구나 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쭉 하다 보니까 오늘날 말하는 명상을 하게 됐고요. 요즘 사람들은 좀 서양을 통해서 이 명상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동조 정신과사들도 보면은 미국이나 이런데 한 1년간 연수를 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 가서 명상을 이용해서 심리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프로그램들을 접하면서 명상을 알게 되고 명상이 참 좋구나 해서 또 귀국하고 난 뒤도 계속 명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어떤 불교를 통해서 만나는 것도 많지만 이 서양의 어떤 그 책이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명상을 만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불교와 명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와 명상의 어떤 관계를 제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란 것은 부처님께서 불교 공부를 해서 불교를 펴신 건 아닙니다. 이 불교라는 말 자체가 잘 보면 불이라는 것은 이 깨달은 자란 뜻입니다. 교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이 궁극적인 의문을 가지고 그걸 추구해서 그것을 알아내고 난 뒤에 예를 들면 이거겠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세상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우리는 괴로움을 정말 끝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구나 하고 이제 깨달은 사람이 이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알린 것.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불교는 좀 종교라고 너무 보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불교의 창시자인 고타마 부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오늘날의 어떤 그거로 본다면 과학을 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 어떤 올바른 어떤 알매 바탕에서 문제를 다 해결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오늘날을 본다면 과학, 그 당시에는 과학이 지금처럼 없었습니다. 없고 어찌 보면 과학보다도 훨씬 수준 높은 과학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발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유라기보다는 관찰을 통해서 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사유를 할 때도 있지만 사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된 후에 그냥 마음을 향해서 알게 된 거지, 모르는 것을 막 머리를 굴려서 알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처님 자신이 깨닫고 난 뒤에 내가 정말 제대로 깨달았나 하는 것을 철저히 검증을 합니다. 철저히 검증하고 이것은 분명한 진리다. 이건 누구나가 나와 같이 하면 깊이는 차이가 있겠죠. 이런 거를 알 수 있다 하고 난 뒤에 이제 그걸 사람들에게 알렸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은 부처님이라서 믿고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진리가 뭔가, 실제가 뭔가 하는 것을 치열하게 찾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서성이 없던 그때 부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했을 때 해보니까 이건 진리구나 하는 확신이 들고, 또 자기 생활에서 충분히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 불교가 꾸준히 이어져 내려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경험을 해보니까 참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또 부처님이 제자리 경험한 것이 맞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불교의 핵심은 명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의사들이 대한명상의학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주로 이제 정신과 의사를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의사들이 이제 명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또 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설립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대한명상의학회 저도 고문으로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경험한 걸 좀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한 4시간 정도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어떤 이제 대학 교수죠. 그분이 정신과 의사인데 와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하나도 빠진 게 없네요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불교 쪽에서 이 명상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교는 철저하게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또 괴로움을 남김없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를 뒀기 때문에 철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명상은 우리에게 부족한 걸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걸 주냐면은 실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은 실제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가 다르면 그만큼 괴로움과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명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마음에 대한 과학인데 그렇다 보니까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길을 우리한테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명상이랑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다음 시간에 명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명상은 아주 단순한 현재에 일어나는 걸 관찰하는 어떤 작업입니다. 예를 들면 숨 쉬는 거, 또 걷는 거, 밥을 먹을 때 일어나는 거 이런 분명한 사실의 관찰을 통해서 뭐가 사실이고 뭐가 내 생각이다 아니다 알고 모르고가 분명해진다. 이것이 엄청난 힘을 우리한테 줍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명상이 잘 보면은 이 명상이란 건 명상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명상의 대상에 집중하는 게 명상인데 우리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을 가기 때문에 명상 대상에 집중을 할 때 마음이 딴 데로 가면 그걸 놓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놓는 훈련을 엄청나게 하는 게 명상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손해되는 거를 탁 잡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명상을 통해서 놓는 훈련이 잘 되면 그걸 놓고 우리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것은 뭔가 정확하게 보면서 그에 맞게 우리가 살게끔 하고 또 우리한테 손해되고 도움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놓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은 실제를 정확하게 보게 하고 또 우리가 모르면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했다면 계속 진행합니다. 진행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저 주식을 사면 오르겠다.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오르겠다고 생각이 되면 사는 겁니다. 모를 때는 멈추고 정말 오를까 안 오를까 자세히 알아보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 제가 좀 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피엔스를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40대입니다. 그 나이가 그래 많지도 않은데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24살부터 이래 집중적으로 명상을 했습니다. 명상을 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알고 모르고가 분명합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어떻게 하면 알까를 노력하게 됩니다. 유발 하라리가 그 중세 그 역사를 전공하고 중세 문화를 전공한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또 세계사를 전공하고 있죠. 하는데 이 사람이 중세 역사를 볼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이래 좀 책도 읽고 논문 보면 이렇게 했지 하지만 이 사람은 중세에 무슨 일이 난지 잘 모를 겁니다. 그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거를 알려고 노력해서 참 대단한 지혜를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EQ를 쓴 다니엘 골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서지능을 쓰고 EQ를 우리에게 제시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하버드 나온 사람인데 일찍부터 명상을 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상을 통해서 실제를 보는 그런 그 이제 노력을 하게 돼서 좋은 어떤 걸 만들어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마크 윌리엄스라고 옥스퍼드의 그 임상심리학 교수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도 기독교인인데 명상을 하니까 내 종교를 더 잘 하게 되더라. 종교를 하는데 나의 이기심 또는 무지 이런 것이 방해가 되는데 명상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에 큰 도움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명상이 우리한테 참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분명한 사실일 것의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세계적으로 학교에서 명상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학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옛날에는 한글을 가르쳤고 이제는 영어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지도 보는 법 이런 걸 가르치는데 이제 명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명상이 이렇게 이제 서구에서 이렇게 붐인 것이 명상을 해보니 이제 원래 이게 이제 명상이 서양 사람들은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서양이 가진 어떤 종교 또는 과학, 정신분석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과학의 발달로 해결 안 되는 자기의 어떤 괴로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진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을 못 주니까 이 사람들이 동양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양에 특히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이래 와서 불교와 명상을 만나고 자기 괴로움을 해결하고 자기 업문이 풀리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돌아간 거죠. 돌아가서 명상을 이제 서구에 전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해보니까 명상이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도움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이제 이것이 서양에서 퍼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이 영국 같은 경우에 그 2015년에 국회에서 모든 정당들이 다 합의를 해서 어떤 보고서를 하나 냅니다. 그거는 이제 한 1년 이상 여러 가지 뭐 공부도 하고 듣기도 하고 청문회도 한 8회 정도 개최하면서 명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롭다는 걸 알고 그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 보고서 저 제목이 참 놀랍습니다. 영어로 하면 Mindful Nation UK입니다. 그게 이제 그 번역을 하면은 명상하는 나라 영국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명상이 어떻게 이롭고 그 명상을 보건 분야, 교육 분야, 직장 또 사법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고 권고안을 냅니다. 그래서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00명 정도가 명상을 교육받고 교사들이 이제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친지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애들이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 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명상을 가르치나 물어보니까 캐나다는 뭐 우리처럼 교과서가 없답니다.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교사 재량으로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Mindful Thursday 이러면은 명상하는 목요일 해서 목요일 날은 명상도 가르치고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명상 가르치는 곳이 있고 오늘날의 시대를 명상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양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전 세계로 퍼지는 이 명상, 이제 우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뭐 우리는 명상의 어떤 그 분위기나 명상 속에서 이제 살아오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학교에도 보급하고 사람들의 이제 치료에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상이 좀 더 적극적으로 퍼지고 알려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명상이 어떤 것이고 또 왜 우리에게 필요하며 또 어떻게 지금 명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명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명상이 우리 어떤 몸과 마음이 어떤 건지 알아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오는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럼 그런 명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어떻게 해야 우리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나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명상은 지난 시간에 관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음에 대한 과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관찰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일상적인 관찰, 통상적인 관찰,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관찰과 또 하나는 특수한 관찰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좀 특수한 상태를 만들어서 관찰하는 특수한 관찰,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또 일상적인 관찰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귀, 코, 혀, 몸 같은 감각기관과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식하는 거, 또 이런 정신작용하는 이런 통상적인 일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 어떤 몸과 마음을 순간순간 관찰하는 것을 통상적인 관찰입니다. 물론 이때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그 관찰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은 해결을 하고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관찰에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감정 상태나 또는 어떤 의도나 또는 감정이나 그 여러 가지 어떤 기억들, 이런 것들이 또 이념이나 편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방해가 됩니다.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의 어떤 그 감각기관이나 의식을 잘 이용해서 관찰하는 것을 통상적인 관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통상적인 관찰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걸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어떤 문제 해결에 크게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우리 자신을 이래 정확하게 미세하게 볼 수는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또 괴로움의 해결에도 어떤 제약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수한 관찰은 특수한 상태를 만들어서 이제 관찰하는데, 그렇게 되면 통상적인 관찰로서 우리가 감지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통상적인 관찰과 특수한 어떤 관찰의 어떤 관계는 이 우리의 유관, 이 눈 있죠. 유관과 현미경 또는 만원경과의 관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작은 것도 볼 수 없고 또 너무 먼 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동물은 자외선이나 어떤 우리 눈이 감지하지 못하는 걸 감지한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눈이 뭔가 참 유용하지만은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미경을 만들어서 아주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이제 보고, 또 만원경을 만들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멀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통상적인 관찰로 안 되는 것을 특수한 상태를 만들어서 특수하게 이제 관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과의 관계와 또 같습니다. 고전 물리학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속도로 가고 우리가 그런 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경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현대 물리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세한 것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안경 만드는데 현대 물리학을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미세한 뭘 할 때는 현대 물리학이 필요합니다. 그처럼 통상적인 관찰을 고전 물리학으로 친다면 미세한 관찰, 이 특수한 관찰은 현대 물리학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관찰을 좀 불교적으로 말해 본다면, 불교 용어를 써서 좀 말하면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이
그 빨리어, 고대 인도죠. 이제 불교, 초창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도 빨리어로 설법을 했다고 그래 이야기하고, 경전도 빨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빨리어로는 사띠입니다. 사띠. 그 사띠를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할 때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대체적으로 마음챙김이라는 번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관찰은 마음챙김 명상. 마음챙김 명상은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빨리어 사띠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하는 거. 우리가 배운 것이라든지 좋은 거, 경험한 것을 기억하는 뜻도 하나 있고 현재 집중하는 뜻도 있는데 오늘날 명상에서는 현재 집중에 거의 뭐 국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상적인 관찰은 불교적인 용어를 쓴다면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좀 보편적인 말로 해본다면 거시적 관찰입니다. 특수한 관찰은 불교 용어로는 사마타와 위파사나입니다. 이 사마타라는 게 뭐냐면 삼매를 닦는 수행을 우리는 사마타라 그럽니다. 삼매를 닦는 방법은 많습니다. 많은데 삼매를 닦는 방법을 우리가 통칭해서 사마타 수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타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삼매를 얻습니다. 삼매를 얻어서 또 그 어떤 법에 근데 고유한 성격을 가진 그 법의 속성을 아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는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관찰은 불교적으로 보면 사마타와 위파사나로 볼 수 있고 보편적인 용어를 써서 표현해 보자면은 미세적인 관찰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 관찰 또 미시적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누구나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명상, 통상적인 어떤 관찰, 이것은 이제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챙김 명상은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좌선입니다. 앉아서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보행 명상입니다. 이제 걸어다니면서 하는 명상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명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좌선과 보행 명상은 딱 시간을 내서 오로지 명상만 하는 그것을 좌선과 보행 명상이라 할 수 있고 일상생활 명상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명상하는 일상생활과 명상을 같이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쁜 사람은 좌선과 보행 명상을 하기가 어렵겠죠. 일상생활 명상만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근데 우리가 전문 수행자도 센터에 우리가 명상센터에 있을 때도 좌선과 보행 명상을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습니다. 좌선 보통은 이제 이 명상홀에서는 보행 명상을 보통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좌선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수행자도 먹어야 됩니다. 또 수행자도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또 뭐 빨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명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 명상 또는 뭐 일상행위 관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좌선을 좀 보면 좌선은 이제 앉아서 하게 됩니다. 눈을 감고 합니다. 어떤 경우 이제 보면 어떤 그 명상 그 수행 명상 전통이나 수행에서는 눈을 반 좀 떠라 반개하라 하는데 사실은 집중을 위해서는 눈을 감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들은 저마다 경쟁적입니다. 귀는 언젠가 제가 볼 때 필요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그래서 귀는 오로지 소리가 들리면 갑니다. 우리가 뭐 명상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 안 합니다. 눈은 물체가 보이면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서로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되면 암만 해도 우리 의식이 눈으로 봤다가 또 명상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고 오로지 주로 호흡에 집중합니다. 근데 이제 뭐 대부분이 이제 호흡에 집중을 하는데 어떤 또 명상에서는 호흡을 집중하다가 신체 감각을 집중하기도 하고 또는 뭐 신체 감각에 집중하기도 하고 하는데 주로 좌선은 호흡을 관찰하는데 호흡은 두 가지로 관찰합니다. 하나는 이 코끝에서 숨이 들락날락 하는 걸 관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숨을 쉬면 배가 나오게 됩니다. 또 숨을 내쉬면 배가 들어오고, 그래서 호흡의 결과 이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것을 이제 관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때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명상 대상에서 이탈하면, 뭐 생각이 난다든지 어디 다리가 저려서 그걸로 마음이 가게 되면, 또는 소리가 들려서 가게 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스톱하고 호흡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좌선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행명상이란 것은 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하나하나 이제 이 의식하면서 걷는 겁니다. 이제 보행명상은 눈 감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눈을 떼야 됩니다. 눈은 앞에 한 뭐 1m 30이나 2m 적절한 데 두지만은 우리 의식은 걷는 데 오로지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행명상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왼발, 오른발 하는 것을 이렇게 잘 관찰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게 좀 숙달이 되면 이 걸을 때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우리는 뭐 저도 보행 명상하기 전에는 발과 다리가 막 걸어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발을 걸을 때는 발을 들고 가고 놓습니다. 그걸 언제나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3단계 걷기 명상이라 그러는데 왼발 오른발이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은 들고 가고 놓는 것을 이제 정확히 이래 보면서 들고 가고 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또 익숙해지면 들 때 자세히 보면요, 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발을 들게 되고, 또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가게 되고, 놓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의도를 챙기는 3단계 걷기 명상이라 그러는데, 이제 보행 명상은 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정확하게 유심히 보는 겁니다. 이제 보행 명상할 때 혹시 생각이 난다든지 또 딴 데 의식이 가면 그건 스톱하고 걷는 데 오로지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왼발, 오른발에 집중을 합니다. 왼발이 나가면 왼발이 나간 걸 정확히 알면서 나가고, 또 오른발이 나가면 오른발을 알면서 정확히 나갑니다. 물론 눈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에 두고 있지만 우리가 이 의식은 걷는 현상에 오로지 집중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이 일상생활 명상이란 것은 그 일상생활 하면서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순간순간 관찰하고, 또 생각이 나면 생각이 난 걸 알아차리고, 또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하고, 생각은 물론 생각이 나는 것도 현재입니다. 그렇지만 생각은 되도록이면 따라가지 않고 그냥 났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현재로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자칫하면 그게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면에서 볼 때 좌선과 이제 보행 명상은 오로지 이제 시간을 거기에 딱 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그 좌선할 때 그 어떤 그 집중된 것을 보행 명상할 때 그대로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또 보행 명상에 어떤 집중되고 고요한 것을 좌선으로 이어가고, 또 좌선에서 일상생활로 놓을 때 그런 집중되고 고요한 것을 일상생활로 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일상생활 명상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아무리 좌선과 보행 명상을 많이 하는 사람도 하루에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시간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일상생활 명상을 하게 되면 이 명상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좌선, 보행 명상, 일상생활 명상 이것이 있는데, 요 각각의 명상은 다 어떤 특징과 장점이 있습니다. 이 좌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앉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고요해지고 집중이 굉장히 깊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세한 정신 어떤 현상을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좌선의 장점이고, 또 산매를 이래 닦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보행 명상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보행 명상은 이 몸과 마음의 관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이 보행 명상을 할 때 의도가
이래 이 걷게 한다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의도가 원인이고 걷는 것은 결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점을 유심히 보면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구나 하는 인과의 법칙을 충분히 이래 체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일상생활 명상은 충분한 명상 시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또 좌선이나 보행면에서 어떤 걸 경험했을 때 그것은 처음에는 좌선할 때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또는 보행 명상할 때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이는데 일상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좌선에서 경험한 거, 보행 명상에 경험한 거 다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의 어떤 속성을 언제나 알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일상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또 어떤 것이 일어날 때 그걸 잘 알아차리고 돌아올 수 있는 돌아와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 세 가지 명상을 잘 결합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 경우에는 그 명상센터에서 2003년에 여름에 한 달을 해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을 다시 일상생활에 복귀하고 또 환자를 보는 어떤 정신과 의사로서의 생활에 복귀하더라도 이걸 하고 싶다는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이런 명상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명상센터에서 하는 그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그건 결국은 현재에 집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어떤 생활을 하더라도 현재에 집중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하루 종일 명상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좌선하고 보행 명상하고 또는 일상생활하면서 심지어는 좌선과 보행 명상은 안 하지만 일상생활하면서 순간순간 현재에 집중한다면 하루 종일 명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 가장 높은 경지를 우리는 아라한이라 그럽니다. 부처님도 아라한의 한 분인데 다른 9가지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라한들은 하루 종일 현재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루 종일 현재에 집중하면 아라한에 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특수한 관찰, 미시적 관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이제 특수한 관찰, 미시적 관찰은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그랬는데 그 부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상유타 니카야라는 곳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삼매를 개발하라. 그러면 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많이 봤죠. 봤지만 그것이 정말 뭘 의미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경험하고 이래서 이런 말씀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삼매는 우리 정신이 한 대상에 확고하게 딱 집중된 상태,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다른 곳으로 가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게 삼매라 그러는데 삼매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되는 집중되는 순간 삼매, 또 그다음 본 삼매에서 선정이 있고 거기에 좀 근접 삼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 삼매를 얻으면은 법을 여실히 볼 수 있다는 말씀하신 것은 법을 여실히 볼 수 있는 뭘 얻는다는 겁니다. 그걸 저는 지혜의 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 통상적인 의식으로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 감각기관의 의식으로 보는 건 좀 덩어리로서 어떤 물질 정신입니다. 그에 비해서 궁극적인 물질과 정신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삼매를 얻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그 수행을 통해서 지혜의 눈을 얻고 그 다음에 이래 마음을 향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물질 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수화풍을 보는 건데 땅 같으면 땅의 어떤 6가지 속성을 보는 겁니다. 보는데 예를 들면 이제 단단함, 거침,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그 속성을 봅니다. 물론 그 속성이 많아지면 또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되겠죠. 그 속성을 볼 때 내가 단단함을 보고 싶다고 이래 탁 하면은
이 단단함 쪽으로 계속 이 단단함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런 현상이 나한테 일어날까 하고 처음엔 지혜의 눈이 작동하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다음 이제 뭘 하더라도 이렇게 그쪽으로 계속 가는데 그걸 자꾸 보니까 정확하게 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신 현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삼매를 얻으면 법을 여실히 볼 수 있다고 하셨고 또 제자들도 같이 한 경험이니까 이거 믿을 수 있구나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째 보면 좀 과학적인 말로 하면 삼매를 얻으면 현미경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현미경은 우리가 가진 현미경은 물질만 보지만 이거는 정신까지 볼 수 있는 어떤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참 이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이때 현미경이 없던 시절에 그 미세한 걸 보는 방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뭐 부처님과 또 다른 분들도 그 어떤 삼매를 개발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통상적인 관찰하고 특수한 관찰 그 둘을 했을 때 우리 존재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됐을 때 괴로움을 정말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알아가지고는 그 둘을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까 물리학 이야기도 좀 했지만 물리학 어떤 거시적인 어떤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을 다 했을 때 정말 물질이 어떤 거냐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그 통상적인 관찰, 마음챙김 명상은 우리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알게 합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특수한 관찰인 미시적인 관찰을 하게 되면 그것들의 미시적인 어떤 메커니즘, 구조, 모습을 잘 알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근데 저는 처음에는 마음챙김 명상을 한 몇 년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사마타 위파사나를 하면서 미시적인 거를 또 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걷는 현상을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마음의 의도가 걷게 만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매를 닦아서 이래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는 의도를 내게 되면 그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손을 들어야지 하고 마음을 내는 순간 이 물질이 이 심장 토대에서 일어나서 분열하면서 손에 닿이는 순간에 탁 들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가 움직인다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의도,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몸을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화났을 때 이제 수행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 챙김 명상을 하게 되면 내가 화나면 화났다는 걸 압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화난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현재 잘 집중하다 보면 화가 나면 화난 걸 알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거시적인 관찰로 화났구나 하면 그냥 마음이 그냥 화난 정도만 압니다. 그런데 이 삼매를 닦아서 정신인식 과정을 보면 화났을 때 일어난 걸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제 기분 나쁜 일을 생각할 때 화났다. 그럼 어제 기분 나쁜 일 딱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의문전향이라는 마음입니다. 그러고는 속행이라는 마음이 7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짝이 수도 없이 1초간에 일어납니다. 그때 보면은 그 속행에서 화났을 때 해로운 마음의 어떤 정신 기능을 하는 그 마음 부수라 그러는데 그것들이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그것들이 또 물질을 만들어낸 데 관여합니다. 그게 바로 정신에 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결과를 뒤에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한테 해가 되는 건 하지 않게 됩니다. 화를 낸다든지 모르면서 아는 체 한다든지 욕심내는 건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시적인 관찰과 미시적인 관찰을 하게 되면 이 자체를 정말 잘 알게 돼서 우리한테 필요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상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또 명상에서 뭔가를 경험할 수 있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명상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떤 건지를 잘 알아서 그에 맞게 살고, 그리고 또 명상을 통해서 이 마음 다스리는 훈련이 돼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통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순간순간 관찰하는 그런 명상과, 또 그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이 삼매라는 어떤 특수한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 자신이 뭔지 알아서 그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마음 챙김 명상이라 해서 현재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하는 이 마음 챙김 명상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본질적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그것을 관찰하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마음 챙김 명상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좌선이라 해서 앉아서 하는 명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보행 명상이라고 해서 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하나하나 유심히 알면서 하는 명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선과 보행 명상은 좀 시간을 따로 내서 어찌 보면 명상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그런 명상입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일상생활 명상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명상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선과 보행 명상이 형식을 갖추어서 명상에 오로지 집중하기 때문에 집중력도 높아지고 마음도 고요해지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 종일 이 자선과 보행 명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하루 종일 하는 수행자도 밥도 먹어야 되고 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또 빨래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생활을 명상화하지 않으면 이 허점이 하루 종일 명상하는데 좀 허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상생활 명상은 하루 종일 명상하는 그 어떤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좌선을 보면 각 명상마다 사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또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 모든 명상의 공통점은 다 집중력을 높여주고 또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좌선은 좌선대로 어떤 특별한 뭐가 있고 보행 명상은 보행 명상대로 또 일상생활 명상은 일상생활의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좌선을 하면 우선 좌선이란 거는 굉장히 그 호흡이라는 미세한 거를 알아차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이 미세한 미묘한 정신작용을 좌선에서는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명상의 상징이 좌선이죠. 명상한다면 다 누구나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 있는 것을 떠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좌선이 이 명상을 제대로 하려면 좌선을 또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좌선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좌선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방바닥에 앉아서 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또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다든지 때로 어떤 사정이 있으면 의자에 앉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방바닥에 앉아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그 자세를 보면은 우선 그 앉는 자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과부절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앉아서 명상하실 때 결과부절 하셨습니다. 그 왼쪽 이 발이 오른쪽 무릎에 닿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 그 발이 왼쪽 무릎에 닿이는 이 자세가 결과부자 자세입니다.
결과부자 자세는 그냥 자세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세가 굉장히 안정되고 좋은 자세입니다. 이걸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은데 이 자세는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부자보다는 반가부자를 또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반가부자는 한쪽 발이 한쪽 반대쪽 무릎에만 올라가는 자세입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좀 오랜 시간에 앉기에는 결과부자도 그렇고 반가부자도 그렇고 좀 눌리기 때문에 나중에 좀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자를 많이 합니다. 평자는 그냥 이 다리가 겹치지 않고 발이 겹치지 않고 이렇게 놓인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비교적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근데 이제 이래 되면은 허리를 펴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좌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허리를 잘 딱 펴는 겁니다. 결과부자는 뭐 자동으로 허리가 딱 펴진 상태인데 이 평자 경우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딱 이렇게 펴니다. 펴고 그다음 이제 손은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편하신 대로 이래 하면 됩니다. 그리고 눈은 감는 게 좋습니다.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반개한다고 하는데 눈은 감으시는 게 좋은 게 이 눈이란 것은 뭐 물체가 보이면 우리가 좌선을 하는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그 물체 오로지 본분에 충실하게 해서 물체에 가기 때문에 이 의식이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에 방해가 되면 눈을 감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명상하신 분들은 눈을 감으면 졸리지 않을까 하는데 집중력이 높아지면 눈을 감아도 전혀 졸립지 않습니다. 사실 뭐 귀도 막으면 좋지만은 귀는 열려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이렇게 하는 자세가 좌선의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좌선은 눈을 감고 앉아서 주로 호흡을 관찰합니다. 호흡 관찰할 때는 코에서 코 근처에서 숨이 들락날락하는 걸 볼 수도 있고요. 관찰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호흡을 조절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뭐 심호흡을 한다든지 길게 내쉰다든지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냐면은 그렇게 노력을 할 때는 우리가 이 관찰을 그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은 관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어떤 그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 호흡을 관찰하는 게 중요한데 숨을 통제하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은 그 순간에 관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떤 숨이든지 자유롭게 쉬게 내버려두고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쉬기 때문에 그 호흡을 놓치지 않고 계속 본다면 우리는 계속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호흡이라는 것은 미세한 거기 때문에 그 호흡에만 오로지 집중하게 되면 집중력이 굉장히 길러지고 우리는 그냥 호흡은 그냥 숨은 그냥 쉬는 모양이다 하는데 이 좌선을 하면서 숨을 잘 보면 숨에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그 훈련이 되고 그 훈련이 많이 되면 전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실제와 내 생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일에 숨을 관찰해 보면은 숨이란 것은 항상 같이 쉬는 게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조건은 인과의 법칙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런 그 삼매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은 숨이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앉아서 숨을 보면 언제나 고요한 미세한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숨이라도 그 당시에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이래 쉬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분명한 사실을 그대로 잘 알게 됩니다. 좌선을 통해서 호흡을 잘 관찰해 보면 집중력도 높아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인과의 법칙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하고 마음을 다스리는데 큰 힘입니다. 우리는 뭘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생각하고 엉뚱한 반응을 하고 그 결과 우리에게 괴로움이 오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좌선을 하게 되면
정신의 미세한 현상을 잘 볼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데 사실은 생각 속에 살기 때문에 생각이 난 줄도 모르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호흡을 잘 관찰하다 보면 호흡을 항상 보다가 호흡과는 성격에 다른 어떤 생각이 탁 나게 되면 이거는 호흡이 아니구나 하면서 대비가 되기 때문에 생각을 잘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난 걸 알고 또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 또 생각의 속성을 잘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난 뒤에 명상하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한 줄 몰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들은 생각한 줄 모르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명상하라니까 생각이 많아졌다. 많아진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차렸는데 많아졌다고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을 명상을 통해서 안다는 것은 큰 소득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을 저도 사실은 생각은 제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해야지 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2003년에 미얀마 명상센터에서 좌선을 하는데 그때 그 센터에서는 이제 그 호흡을 관찰할 때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관찰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에 온 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탁 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을 내가 지금까지 한 거는 이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관찰하는 노력을 했는데 내 노력과는 관계없이 생각이 일어난 걸 보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을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 생각은 내가 한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내가 해야지 해서 그 결과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모든 생각은 자세히 보면은 조건에 따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그 결과가 되면 그건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간단히 알 수 있는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이 눈을 잠시 감으시고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고는 빨리 생각이 되면 탁 멈추고 보세요. 그 생각 앞에 그 생각이 있었는지 보십시오. 지금 떠오른 생각 앞에 똑같은 생각이 앞에 있었는지를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라 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런 미세한 관찰을 못하기 때문에 생각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조건에 따라 떠오릅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작용이 다 조건에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 그 어떤 어떤 현상입니다. 정신작용인데 그 내용이 다르니까 우리가 이름을 좀 달리 붙였습니다. 생각이다, 의지다, 감정이다, 무슨 기억이다 이래 붙였을 뿐이지 모든 생각은 조건에 따라 떠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든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분 나쁜 생각이 들면 기분 나빠집니다. 또 어떤 의지가 들면 그 의지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걸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고 진정한 어떤 고민이 시작되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 의지는 사실은 제일 먼저 관찰한 게 이제 생각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찰한 것이 의지인데 의지는 마음대로 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런 생각에 그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 제가 처음으로 그 2003년도에 수행을 할 때 그 삼매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한 걸 봤는데 저 마음이 이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보는 것에 딱 악교풀로
딱 이 붙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딱 거기에 고정돼서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보는 의지 외에는 다른 의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의지는 내 마음대로 내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계속 순간순간 몸과 마음을 관찰해 보니까 의지가 조건에 따라 떠오른다는 걸 알고 그럼 내 마음대로 한번 의지를 내보자.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거 해보니까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도 조건에 따라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저 말을 듣고 한번 저와 같이 똑같이 노력을 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생각이다, 감정이다, 의지다 이런 속성을 잘 알면 우리를 잘 이래 보호할 수 있고 또 덜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차근차근 앞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선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속성입니다. 사실은. 마음은 굉장히 빨리 일어났다 사라지고 빨리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속성을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좌선을 통해서 마음의 속성을 이래 잘 보면은 마음은 크게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마음은 언제나 어딘가에 가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대상에 가면 좋은 영향, 나쁜 대상에 가면 나쁜 영향. 사실은 대상 자체가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그것을 이래 보는 우리의 마음에 이제 따라 있긴 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어쨌든 좋은 대상에 가면 좋은 영향, 나쁜 대상에 가면 나쁜 영향인데 한 번에 한 곳을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어떤 애들은 학생들은 이 음악 들으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음악 듣다가 공부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마음은 순간적으로 보면 한 대상에 가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음의 중요한 속성은 뭐냐면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자꾸 가면 그쪽으로 길이 난다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우리한테 좋은 것을 누구나 원합니다. 좋다는 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정신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 반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는 마음이 괴롭고 불행하고 정신이 불건강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편안하고 행복하고 정신이 건강한 건데 잘 모르기 때문에 안 좋은 대상에 자꾸 갑니다. 자꾸 가면 절대로 좋은 것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쪽으로 길이 나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속성을 잘 알고 명상을 통해서 잘 관찰해서 확실히 잘 있게 되면 마음을 안 좋은 쪽으로 가게 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제 좌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보행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행명상은 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하나하나 관찰하는 겁니다. 이제 보행명상 역시 집중력과 관찰력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고 안정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걷는 현상을 유심히 보면 여기서 우리 어떤 몸과 마음의 관계를 잘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인과의 법칙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행 명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좌선도 중요하고 보행 명상도 중요하고 또 일상생활 명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행 명상은 제가 이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이제 눈을 감고 하면 안 됩니다. 눈 감으면 어지러지라거나 쓰러지기 때문에 눈을 뜨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눈이란 것은 이 무슨 물체가 보면 마음이 가기 때문에 자칫하면 집중을 흐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행 명상할 때 자세는 우선 이 눈은 그냥 한 1m 50 전후 되는 곳에 그냥 탁 갖다 둬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걷는데 지장 없도록 눈은 이제 가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식은 걷는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합니다. 근데 이제 걷는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이제 손 위치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요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제가 한번 걸어보면 제일 처음에는 오른발 왼발이 나가는데 눈은 앞에다 그냥 탁 두고 의식은 오른발 왼발이 나가는데 집중합니다. 그때 뭐 이름을 붙여도 좋습니다. 왼발이 나가면 마음속으로 왼발, 오른발이 나가면 오른발. 예를 들어서 요 팔을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요 왼발이 나갈 때 왼발 나가는 걸 잘 알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의식은 다 여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발, 오른발을 이렇게 천천히 나가는 걸 다 알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왼발, 오른발 하는 데다가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잘 숙달이 되면은 그 다음은 우리가 크게 보면 왼발, 오른발이 나가지만 그 왼발이 나갈 때 또 오른발이 나갈 때 잘 보면 3단계 걷기를 합니다. 잘 보면 발을 항상 듭니다.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놓습니다. 그래서 요 3단계 걷기에서는 하나하나의 어떤 걷는 3단계 동작을 잘 느끼면서 보면서 이렇게 걷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단계 걷기가 이제 잘 숙달이 되면 맨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걸을 때 잘 보면 발을 들 때 그냥 무턱대고 드는 게 아닙니다. 들고자 하는 뭔가 이 마음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렇게 느끼면서 보면서 이렇게 듭니다. 그 다음에 갈 때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면서 가고 놓고자 할 때도 놓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놓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잘 보면서 걷는 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의도를 챙기는 3단계 걷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따로 내서 이제 보통 만약에 1시간을 보행명상을 한다. 그럼 왼발, 오른발은 이제 숙달될 때는 숙달되기 전에는 왼발, 오른발을 한 반 정도 30분 하고 그 다음에 한 30분을 3단계 걷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잘 숙달이 되면 이제 한 10분은 왼발, 오른발하고 나머지 한 20분은 3단계 걷기하고 그 다음엔 의도를 챙기는 3단계 걷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과정에서는 이 몸과 마음과의 관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걸을 때 자세히 보면 걷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걷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도 없이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도를 원인이라 본다면 이 몸이 움직이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면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과의 법칙을 잘 알 수 있는 게 이 보행명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과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게 보행명상입니다. 그래서 명상센터에 있을 때 제가 의도만 내면 몸은 저절로 움직이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합장을 해야지 하면 이렇게 쏙 움직입니다. 또 체면의 원리도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체면도 내 이 팔이 가벼워져서 떨 것이다 하는 의도를 내면 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면 몸이란 건 두 가지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는 몸에는 조건에 따라서 생명활동이 왕성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생명활동은 중립적입니다. 뭐 좋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날씨하고 똑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몸이란 거는 자루처럼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왕성한 생명활동하고 외부적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마음이 작용하게 됩니다. 마음은 이 두 가지로 작용하는데 하나는 이 생명활동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반응입니다. 그 결과 우리한테 영향을 줍니다. 마음의 반응 없이 우리한테 영향은 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고 명상은 몸에 대한 게 아닙니다. 마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좌선도 우리가 필요하면 의자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명상을 보면 이 좌선과 보행 명상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또 마음도 고요해지만 불가피하게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명상과 일상생활을 결합하면은 하루 종일 명상할 수 있고 순간순간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 없이 사는 길이 열리고 하루 종일 우리가 처음에는
이 보통 좌선하면 좌선에서 어떤 이 정신작용의 어떤 속성 본질을 깨달으면 좌선에서만 이래 되고 일상생활 때는 안 되는 걸 압니다. 또 보행명상도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들고 가고 놓고 또 의도가 들게 만들고 하는 이것이 보행명상할 때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일상생활 해보면은 그런 것들이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그대로 적용돼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하루 종일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알고 그에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좌선, 보행명상, 일상생활 명상이 적절하게 배분이 돼서 배분이 된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경우 따로 지금 시간을 낼 수 있으면 만약에 1시간을 낼 수 있다면 보행명상 30분 먼저 하고 좌선 그 다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행명상이 비교적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집중이 잘 됩니다. 그걸 집중을 좀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좌선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좌선하고 보행명상 하는데 좌선으로 들어갈 때 그 고요하고 집중된 걸 연결해서 좌선으로 들어가고 또 좌선에서 나와서 일상생활로 나올 때 또 그 좌선의 상태를 연결할 수 있다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음 챙김 명상은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집중이 우리한테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현재에 집중하게 되면 몸과 마음의 속성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다 보여주는데 우리가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알게 되면 그에 맞는 노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잘 보면 우리한테 가장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건 현재입니다. 그리고 과거 미래는 사실은 괴로움이나 시간 낭비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항상 현재에 두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명상을 생활화하게 되면 괴로움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명상이라는 것은 현재에 집중하기 때문에 현재 집중을 하면서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과거 미래로 간 것은 계속 이 대상 저 대상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사람 보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면 잘 몰라요 하는 사람은 대부분 생각을 많이 해서 이래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현재에 집중해야 되면 어제 있었던 일을 비교적 잘 이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집중력이 깊어지면 본질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명상을 통해서 현재 하는 일을 잘 보다 보면 분명한 알미 생기고 생각과 실제가 다르다는 거 알고 모르고 분명해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